네, 안녕하세요. 법학과 1파학번 혼정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정도에 비해서 사람들이 성폭력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게다가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판단하는 범위라든지 사법적인 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의 실질적인 경험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범죄 전체 성폭력 범죄 비율은 19.9%입니다. 또 여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재범률은 75%이며 전체 성범죄 재범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면이 어떤 타인,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안면이 어떤 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가 공식 범죄 통계상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촬영할 당시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반포의 여부, 또 영리 등 목적에 따라서 제1항부터 3항까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의 문제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관련 판례가 피해자의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보호법이라고 하면서도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성민 여부가 달라지기까지 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의식이 법조문 자체에서보다 범죄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큰 문제이며, 또 이렇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 자체가 피해 촬영물을 음란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한 보호법익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한 장소와 각도, 거리 등이 이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정도의 지나친 노출이나 성욕을 일어나게 하는 자세로 인해서 지나친 노출이 발생해야만 이러한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이 되고,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없고 판단하는 주체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에 판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쟁점입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이 증가하는 현실과는 대비해서 이제 각 실무자들, 그러니까 전담팀에 배치되어 있는 소수의 인력들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알맞은 대응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남성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의 피해 촬영물이 성적으로 소비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피해 촬영물의 체증을 피해자가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가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현재 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거해서 재유포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피해 촬영물을 음란물임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입증까지 해야 하는 과정을 피해자들이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경찰이 이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촬영물로부터 음란물로 구별할 수 있는 성기, 항문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난 장면을 피해자에게 캡처해 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경찰관들이 많은 경찰서에서 본인의 피해 촬영물을 체증을 하고 음란물을 증거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촬영물을 제3자가 유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이 같은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촬영물에 대한 증거 은닉, 폐기, 그리고 심지어 재유포의 가능성까지 많습니다. 만약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3에 의해서 촬영물들로 인한 강요, 협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형법에서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피의자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수사의 목적과 침해 이익상의 비례성을 판단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웹하드 업체들이 인기 동영상의 순위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 촬영물이 인기 순위에 올라서 소비가 되는, 성적으로 소비가 되는 사이버 성폭력이 있는데 이를 방조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P2P, 웹하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회사와 디지털 장의사 업체 간 공생관계로 인해서 피해는 더욱 확산됩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법률로 인해서 불법 촬영물을 이제 웹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차단하게끔 그 방심위에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의 삭제는 방심위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삭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심지어 해외로 이것이 퍼지게 되면은 이제 우회 사이트라든지 그 다른 기술적인 조치로 인해서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계속적으로 유포가 되고요. 해외에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는 해외 이용자의 출입은 접근은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심위는 접수받은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특정인의 불법 촬영물을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그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업무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엔 10가지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였던 그 보호법익의 잘못된 설정과 판사의 자의성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남성의 것이고 성적인 수치심이 여성의 것임을 인정을 한다면은 기존에 있던 양성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자의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영상합정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렇게 보호법익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보호법익을 해석할 때 있어서의 여성의 실질적인 경험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런 기준의 판단 주체는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법익 두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양형 기준 역시 세밀하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그 수, 피해의 정도, 그리고 유포를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피해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처벌법의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더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경찰과 체증과정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 PC, 스마트폰 등 그냥 기계 장치뿐만 아니라 사이버 저장 공간, 온라인 계정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례성을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수사 목적을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는 타 범죄로 인한 피해와의 차이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범죄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피해 정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피해자의 그 기간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보다 보호법익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주체의 권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법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본인이 신고를 하면은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많이 못하고 실무자들도 때로는 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섯 번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측면, 즉 디지털 장의사와 영상물 유통 플랫폼 업자 관계에서의 해결 방안입니다. 해외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헤비 업로더들을 검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해결 방안 7번부터 9번까지는 특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처벌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곱 번째는 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은 웹하드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업자에게 음란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정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한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중단하는 의무를 성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인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자료의 삭제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심위, 방통위 같은 기관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때문에 특정인의 불법 촬영물을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돼 있고 때문에 그를 마련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피해자들이 재유포될까봐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의 명문화인데요. 현재 저희가 방심위에 피해 촬영물을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접속 가능한 국내의 IP만을 차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해외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함부로 접속을 하고 차단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그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때문에 국제공조의 명문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해외의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웹사이트 운영자를 처벌을 하고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